안녕하세요. 어른이 쉼터 엘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분들 본 적 있으신가요? 은퇴하셨는데 집에서 가족들한테 예전 직장 이야기만 하시는 분, 아파트 입주자 대표나 동호회 회장 자리를 꼭 차지하려는 분, 자녀들이 다 컸는데도 모든 걸 본인이 결정하려고 하시는 분, 또는 혹시 나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융 심리학의 콤플렉스 개념을 통해서 특히 중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권력 콤플렉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콤플렉스란 무엇인가? 콤플렉스의 정의. 먼저 콤플렉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나 키 작은 거 콤플렉스야 이렇게 쓰시는데요. 일상에서는 열등감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칼 구스타프 융이 말한 콤플렉스는 조금 더 다릅니다. 융에게 콤플렉스란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이 뭉쳐진 덩어리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떤 경험이나 기억에 강한 감정이 붙어서 무의식 깊은 곳에 묻혀 있다가 특정 상황이 되면 갑자기 튀어나와서 우리를 조정하는 심리적 에너지 덩어리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릴 때 부모님한테 심하게 꾸중 들은 기억이 있는 분, 성인이 되어서도 윗사람 앞에만 가면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바로 콤플렉스가 작동하는 겁니다. 콤플렉스의 특징. 콤플렉스의 중요한 특징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콤플렉스는 무의식적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어요. 아, 지금 내 콤플렉스가 작동하네? 멈춰야지. 이렇게 안 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죠. 둘째, 콤플렉스는 자율성을 가집니다. 마치 우리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는 것처럼 콤플렉스가 발동하면 평소에 내가 아닌 것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셋째, 콤플렉스는 보편적입니다. 누구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콤플렉스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콤플렉스에 조종당하는 거예요. 콤플렉스와 그림자의 관계. 이전 영상에서 그림자에 대해 말씀드렸죠? 콤플렉스와 그림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림자가 내가 부정하고 억압한 나의 어두운 면이라면 콤플렉스는 그 그림자가 감정 에너지로 뭉쳐진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평소에 나는 권력 같은 거 관심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무의식 속에 강한 권력 욕구가 억압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권력 콤플렉스가 되어서 특정 상황에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콤플렉스가 뭔지 아셨죠? 그럼 본격적으로 권력 콤플렉스에 대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권력 콤플렉스의 이해. 권력 콤플렉스란 무엇인가? 권력 콤플렉스, 파워 콤플렉스는 권력에 대한 무의식적인 집착과 갈망을 말합니다. 여기서 권력이라는 게 꼭 대통령이나 CEO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권한,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통제하는 권한, 동호회나 작은 모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 모든 게 권력입니다. 융은 권력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열등감이나 무력감을 보상하기 위해 권력을 추구한다고 봤습니다. 즉,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나는 약하다, 나는 가치 없다, 그런 두려움이 숨어 있는 거죠. 권력 콤플렉스의 뿌리. 권력 콤플렉스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첫째, 어린 시절의 무력감 경험입니다. 어릴 때 지나치게 통제받거나 반대로 방치되어 불안했던 경험이 있으면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통제해야 해라는 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성공과 정체성의 결합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직장에서의 지위가 곧 자기 정체성이 되는 경우가 많죠. 나는 부장이다, 나는 대표다, 이게 나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권력을 잃는 것이 곧 나를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셋째, 부모로부터의 학습입니다.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으니까 집안이 원래 이래.
이런 식으로 권력적 태도가 대물림되는 거죠. 권력 콤플렉스의 발현 양상. 권력 콤플렉스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구체적인 모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장에서의 권위주의. 내가 팀장인데 내 말이 곧 법이야. 후배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이런 분들 회사에 꼭 한 분씩 계시죠? 겉으로는 조직을 위해서, 효율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회의 시간에 후배가 다른 의견을 내면 네가 뭘 안다고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반항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가부장주의. 내가 돈 버는데 내 말 들어야지. 자식들이 뭘 한다고 자기 의견을 내? 아내는 집안일이나 신경 쓰면 돼. 특히 은퇴 후에 이런 모습이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가졌던 권력을 잃으니까 집에서라도 그 권력을 유지하려는 거죠. 셋째, 작은 권력에 대한 집착. 아파트 입주자 대표, 동호회 회장, 반상회 반장, 이런 작은 자리에 유난히 집착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라도 해야 내가 뭐라도 되는 것 같아. 이런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도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 하고 호임자를 견제하고 나 아니면 안 돼라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넷째, 관계에서의 통제 욕구. 자녀가 다 컸는데도 진로, 결혼, 육아 방식까지 다 간섭하려는 분들.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다섯째, 온라인에서의 권력 욕구.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도 나타나요. 카페 운영진 하려고 하고 댓글로 다른 사람들 가르치려 들고 좋아요나 팔로워 숫자에 집착하는 것도 일종의 권력 콤플렉스일 수 있습니다. 왜 중년에 더 두드러질까요? 권력 콤플렉스가 특히 중년기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상실의 시기입니다. 중년은 많은 것을 잃는 시기입니다. 젊음, 건강, 직장에서의 영향력,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남성들이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과장, 나는 부장으로 살다가 갑자기 그게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되죠. 둘째, 보상심리. 내가 젊었을 때는 참았어. 이제는 내 차례야. 이런 심리가 작동합니다. 젊었을 때 윗사람한테 당한 걸 이제는 아랫사람한테 되갚아 주는 거죠. 셋째, 인정욕구.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인정을 받을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권력 콤플렉스의 그림자. 권력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정작 보지 못하는 자신의 그림자는 뭘까요? 무력감과 두려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나는 약하다, 나는 쓸모없다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거죠. 의존성. 역설적이게도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과 복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주지 않으면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고독감. 권력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다 보니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결국 외롭고 고립되고 나를 진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3부. 건강한 통합을 향하여. 자기 인식, 나에게도 있는가? 그럼 권력 콤플렉스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기 인식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감정이 드는가? 작은 일에도 내가 결정권을 쥐고 싶어 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면 과도하게 반응하는가? 예전 직장 이야기, 과거 영광을 자주 꺼내는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내 권위주의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는 게 시작입니다. 콤플렉스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에요. 권력이 아닌 영향력. 두 번째는 권력과 영향력의 차이를 아는 겁니다. 권력, 파워는 지위에서 나옵니다. 내가 상사니까, 내가 가장이니까. 하지만 영향력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존중, 신뢰, 경청에서 나오는 거죠.
진짜 존경받는 어른들을 보세요. 그분들은 권력으로 사람들을 누르지 않습니다.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경청하고 조언할 뿐이죠.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찾는 분들은 직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 자기 실현. 세 번째는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융 심리학의 궁극적 목표는 자기 실현, 인디비주에이션입니다. 자기 실현이란 남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아는 것, 내 그림자를 통합하고 내가 진정 누구인지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권력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려면 나는 권력이 있어야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나는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는 깨달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죠. 평생 외부의 인정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년은 바로 그 전환의 시기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외부가 아닌 내면을 향해야 해요. 오늘 우리는 융 심리학의 콤플렉스 개념과 특히 중년기에 주목해야 할 권력 콤플렉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권력 콤플렉스를 가진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의 권력 욕구는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콤플렉스에게 조종당하면서 정작 진정한 관계와 내면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얼마나 큰 권력을 쥐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면의 평화를 얻었느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돈 콤플렉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권력 콤플렉스만큼이나 중년기에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쉼터 엘리였습니다.